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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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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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lep p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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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두번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이드 원장입니다. 제 사회자가 가버렸는데. 그래서 합격증이 올해만 하더라도 지금 95장, 거의 100장에 가까운. 사실 학원 인원이라고 해봐야 저희 지금 건대이대에 한 40명, 공대이대에 뭐 한 많이 잡아. 그 다음에 분원에 한 35명. 그러면 한 70여 명, 75명, 뭐 한 많이 잡아도 한 80명 정도라고 해도 거기에서 95장이니까. 근데 이제 떨어진 사람도 분명히 있죠. 근데 이제 합격한 사람 중에 또 7군데 붙은 애도 있고 뭐 2군데 붙은 애, 3군데 붙은 애도 있긴 한데 사람 수로는 그게 아니라 합격증으로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그런 전략에서 나오는 거고. 그 실기만으로 전형하는 대학, 영어를 제외한 영어가 없는 학생들 이거 주목해서 들으셔야 되는데 학교 상당히 많아요. 일단 뭐 서울시내 소재하고 있는 여학교, 동덕여대, 서울여대, 성신여대가 있고 그리고 남녀공학으로는 명지대, 그 다음에 세종대,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그리고 단국대, 그 다음에 건대 글로컬, 그 다음에 상명대. 그래서 이런 대학들을 중심으로 하시면 돼요. 굉장히 좋은 대학들 많으니까. 그리고 충분히 갈 만한 대학들이에요. 그리고 홍대 세종도 상당히 많습니다. 실기만으로 이제 전형하는 대학.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편입에서의 학원을 다니는 한 95% 이상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해야 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학교가 지금 이제 여학생들은 지금 서울 시내에는 서울여대, 동덕여대 2개가 있죠. 그래서 이제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 시각디자인과 북커버로 시험을 봤었고, 올해는 북커버로 시험을 보는데 시각디자인과 일반에서 2명 뽑았고 학사에서 1명 뽑았죠. 3명 중에 저희가 2명이 나왔어요. 최초합으로. 그래서 그거는 지금 그 시각디자인과 일반 1명, 학사 1명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이제 저희가 하나도 안 빠졌어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도 안 빠졌고, 지금 그 동덕여대는 지금 시각실내 디자인과가 있고 미디어 디자인과가 있는데 학생들이 미디어 디자인과에 대한 상담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학사 1명, 일반 1명에서 일반 1명 뽑는데 경쟁률이 63대 1인가 70몇 대 1 정도 됐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최초합으로 또 1명 나왔고, 아무튼 지금 여대는 일단 여대에서도 점유율도 실기를 보는 굉장히 그 학교 중에 하나였는데도 올해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근데 올해 2명으로 바뀌었어요. 2명으로 확 줄으면서 단대가 상당히 그 폭탄을 맞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단대는 모든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중에 하나고, 그래서 단대가 경쟁률이 70대 1이 나왔어요. 그게 이제 건대 서울이랑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70대 1이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단대 70대 1은 실질 경쟁률이거든요. 이게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의 못 보는 대학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거기에서 1명이 또 최초합을 했죠. 그러면 50% 점유율을 하게 되는 거고. 예비 1번도 저희 예비 1번도 저희 학원이죠. 근데 이제 안 빠져가지고 걔가 근데 걔 딴 데 가지 않았어? 네, 딴데 뭐 서경대랑 상명대 상명대. 갔었고, 네. 그래서 걔는 어디로 지원했어? 서경대. 서경대. 그 요즘에는 서경대하고 삼육대하고 상명대 정도는 좀 고민하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는 그래도 상명대가 더 좋았었는데 지금 서울시내 소재하고, 그래서 요즘에 지금 학생들 보면 삼육대 서경대도 예전에는 좀 우리가 좀 이 합격자 명단도 잘 안 올리고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삼육대 서경대도 많이들 뽑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삼육대도 최초합으로 3명 정도, 3명이가 4명이지 4명. 예지까지 해서 4명이지 4명이 갔고, 서경대는 3명. 3명, 최초합 3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무튼 실기 보는 모든 학교는 다 저희가 또 그래서 사실 이게 내가 이런 말을 하기 좀 그런데 거의 올해는 이드가 거의 다 했어요. 다 했어. 제가 지금 30년 지금 학원 하고 있는데 정말 이렇게 골고루 지금 사실 과기대 하나 빼고는 다 보냈어요. 근데 과기대는 사실 1차 전형에 지원조차 안 했고,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900 넘는 아이들이 하나 학사였기 때문에 걔네들 중에 960짜리가 제일 높긴 했는데 걔가 이제 이 점수가 나오는 날짜가 달라서, 그래서
걔가 서울과기대 지원을 못했고. 근데 그 친구들이 다 시립대 다 합격했으니까. 합격했지.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과기대도 1차를 통과했었으면 맞아. 그러면 또 과기대 결과도 또 모르는 거죠. 모르지. 세종대가 필답고사라 그래서 조금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른 그림의 실기시험을 보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서울 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 중에 그래도 남녀공학에서 실기로 시험 보는 학교 중에 그래도 몇 손가락 안에 꼽히는 대학이기 때문에 세종대도 절대로 등한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사실 저희 학원의 전략은 모든 학생들이 한 사람이 적어도 복수 지원 내지는 여러 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하든지 합격의 개연성을 좀 더 높이려고 하는 전략을 갖고 있어서 세종대도 저희가 이제 중요하고 생각하는 대학 중에 하나고 그래서 세종대가 4명 뽑는데 저희가 1명 됐죠. 그 세종대가 70대 정도 됐어요. 최초 합에서 1명이 나왔으니까. 세종대는 아쉽게도 예비 1번이 안 빠졌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예비 1번, 3번, 5번, 6번이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종대는 이제 약간 그 산디과 쪽 위주로 좀 뽑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각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도 세종대에 대한 로망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이 친구들의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종대 선생님 세종대 시험 보고 싶어요. 세종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을 경우에 저희가 커리큘럼을 짜고 그래서 이제 그 세종대가 요구하는 그 시험 방식에 맞춰서 자료조사를 해서 이제 만들어 시간 나누고 잘 배분해서 학생마다 또 원하는 그 조금 더 그 지원하고 싶은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되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단대 합격한 사람 1명, 그다음 예비 1번 있는데 이 친구들 사실 보면 지금 3등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들이 또 단대만 준비해서 단대만 이런 효과가 점수가 나왔냐가 아니라 이 친구들 이미 다른 대학 다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 나머지 대학들도 지금 사실상 포폴로 지금 그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는 성신여대하고 지금 그 상명대 이외에 지금 세종대도 포폴이 들어가는데 합격자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지금 연대미래도 나왔고 그 다음에 서울시립대도 영어가 들어가긴 하지만 포폴하고 면접인데 포폴도 2명이 나왔고 그리고 명지대도 나왔고 포폴이 들어가는 모든 대학은 다 나왔어요. 인천대학교도 있었고 그러니까 일단 포폴은 다 나온 거지. 홍대 연계 많이 붙었죠. 홍대 연계 우리가 지금 6명인가 5명 붙었으니까. 근데 홍대 연계도 포폴로만 심사하는 거니까 넣었고 그다음에 맞아 경희대 산디과도 있죠. 그러니까 포폴 들어가는 다 들어갔어요. 지금 포폴만 그러니까 딱 포폴만 가지고 전형하는 대학이 지금 성신여대하고 상명대가 포폴만 전형하는 거지. 그리고 경쟁률은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사실 올해의 포폴의 진검 승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성신여대하고 상명대에서 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성신여대 같은 경우 일반에서 산디과가 요번에 이제 처음 뽑았는데 산디과 지금 모집 인원은 2명이었고 최초 합에서 여기서 이제 저희 이대에서 2명이 나왔고 일반 편입에서 2명이 나왔고 학사에서 또 1명이 나왔으니까 총 4명 중에 일단 3명을 점유했다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성과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80명이 지원해서 2명이 최초로 일반에서 여기서 붙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포폴에 대한 일단 그 승부는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거고 사실상 상명대하고 성신여대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포폴 전체 지원한 학생들의 그 상위권은 다 이대에서 점유하고 있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상명대 얘기 좀 해주시죠. 상명대는 일단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3명, 학사 3명을 모집하였고 저희가 일반 1명, 학사 2명 이렇게 최초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 6명 모집에 3명이 최초 합격이 됐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사 같은 경우는 예비 1번부터 5번까지 그 다음에 7번 거의 순위권 내에 거의 다 상위권 10명 중에 그럼 한 7명, 7명 이상 합격했는데 사실 그러면 지금 그것만 해도 한 10명 정도 상명대가 추가 합격 포함해서 10명이 나왔어요. 10명이 나왔는데 근데 사실 이 친구들 중에서 상명대 가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지금. 왜냐면 성신여대라든지 기타 상위권 학교 다 합격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명대 커뮤니케이션 디자인과 같은 경우에는 총 한 10명이 합격했지만 사실은 빠졌어.
네,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담임 학생, 담임 친구들 요만한 포트폴리오로 준비한 친구들 저희 뭐 최소한 3분의 1 이상 무조건 다 학교를 다. 그래서 일단 그 성신여대 상명대에서 합격자가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사실 우리가 포기해서 나오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다. 상명대 경쟁은 어떻게 됐지? 일반은 60대 1. 상명대도 엄청 높았어. 네, 60대 1 성신여대 뭐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성신여대를 넣은 친구들이 또 상명대를 맞아, 넣고 다 이렇게 일단 주류권들 최소한 그 서울 소재 지방 캠퍼스까지는 다 넣다 보니까 경쟁률은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사실 실상 보면 저희 학원도 성신여대도 그렇고 상명대도 그렇고 합격자는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 좀 등록해서 다닐 친구는 없죠. 왜냐면 뭐 홍대라든지 그 외에 더 상위권 대학을 더 많이 다 추가 합격 복수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희가 뭐 결과는 되게 만들어 놓고 사실상 다니는 학생들은 없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좋잖아. 그렇죠. 그러면 여기 할게. 일단 얘가 하나 해야 돼. 아니 근데 괜찮지 않아요? 빨리 해. 그리고 성신여대하고 특히 상명대 같은 경우는 뭐 상명대 같은 경우는 학점이 아예 안 들어가고 그렇지. 상명대는 좀 면접이 들어가요 20%. 아 맞아 다시 20% 들어가고 상명대는 그 포폴 80%에 성적 20%긴 한데 사실 성적에 큰 의미는 없고 붙은 애들 봐도 무의미. 네 별로 의미가 없고 왜냐면 3점 뭐 초반 뭐 중반도 붙으니까. 그리고 성신여대는 면접하고 이제 포트폴리오 있는데 뭐 이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성적이 별로 그렇게 뭐 경쟁력이 없거나 그 다음에 뭐 영어가 없거나 뭐 이런 친구들 정말 열심히 해서 포트폴리오 제작하고 실기는 뭐 다른 학교 좀 어차피 같이 준비하게 되는 거니까 포트폴리오 열심히 해도 지금 여기만 해도 지금 저희가 뭐 13명 정도 합격자로 따졌을 때는 13명이 나오는 거니까 경쟁률은 굉장히 폭발적이어도 사실은 추가 합격 뭐 이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돌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여기에다가 용기 잃지 않고 막 성적이 내가 만약에 안 좋다, 무슨 영어가 나 너무 없다, 뭐 이런 친구들 포폴은 정말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공을 들인 만큼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내가 기획 잘 짜고 리서치 잘하고 그 다음에 작업 잘하고 이렇게 하면 뭐 내가 실기력이 좀 부족하다고 해도 충분히 그 결점을 메울 수 있는 것이 그 포트폴리오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전략을 나에게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서 나의 장점을 좀 더 살릴 수 있거나 아니면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그렇게 학교 전략을 짜시는 것이.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포폴이 사실상 그 집에서 만들어 오는 거고 그걸 만들어서 제출하는 건데 사실 그 작품에서 어떤 그 당당히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뭐 이런 게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겠지만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 사실 학원을 다니지 않는 학생들이나 타 학원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의 결과를 보면 상당히 많이 붙였고 올해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의 포트폴리오 면면을 이렇게 쭉 보면 사실상 붙을 만한 학생들이 붙는 거니까 포폴도 사실상 정답은 여기에 있다라는 얘기를 꼭 해주고 싶다. 성신여대는 이제 원래 토익이었죠. 토익만 이제 보는 학교였는데 그때도 점수 굉장히 높았어요. 토익만 보다 보니까 다른 거에 대한 변별력이 전혀 없고 토익만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 포트폴리오 면접으로 전형이 받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다 먹기 시작했죠, 그죠?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까지 올해는 뭐 3명 이렇게 붙긴 했는데 이 학교들이 이제 문제는 뭐냐면 원래 학사만 모집하다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일반이 이제 풀리기 시작했죠, 그렇죠? 상담하는 친구들 보면 이제 그 성신은 학산 뽑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준비 안 했던 친구들 성신은 6작품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성신이니까 뭐 일반은 뽑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지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반을 모집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래서 6작품 이상씩 작품을 다 만들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성신여대가 그 일반에서 2명을 모집하였고 또 그거를 저희가 기회를 잘 잡아서 일단 최초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러니까 편입은 안 뽑을 수도 있고 뽑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안 뽑겠다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최악의 경우, 최선의 경우 대비해서 둘 다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자에게 기회가 오겠죠. 그게 뭐 90대 1이지만 뭐 숫자상 90대 1이지 합격자 분명히 2명 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잘 따라올 거니까 시작하는 그 수험생 여러분들도
뭐든지 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편입은 두 가지로 일단 나눠지는 것 같고, 일단 첫 번째는 토익 유무에 따른 개인의 전략이 정해질 수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토익 없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략, 그 부분을 좀 홍대이드 원장 선생님 얘기를 해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올해 시각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기대도 다단계 전형으로 바뀌고, 그러므로 해서 그 1차 컷오프 성적이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거의 한 950점대 이하는 시험을 보지 말라는 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뭐 시립대도 그렇고 과기대도 그렇고 950 이하는 뭐 영어 안 하거나 어차피 1차에서 컷오프가 되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뭐 경희대라든지 뭐 타대학, 뭐 심지어 인천대 같은 경우에는 학사도 뭐 950점도 떨어지는 뭐 이런 일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면서 토익이 정말 900점대 최소 950점대 이상 돼야지 시립대도 보고 과기대도 보고 이런 정도가 되고, 950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희대나 인천대, 그다음에 뭐 이런 인하대라든지 뭐 이런 데 봐야 되고. 근데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시립대와 과기대는 허들이 굉장히 높아졌죠. 일단은 950, 60 이하는 시험 볼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이하 같은 경우에는 최초 합격은 굉장히 점수가 그것도 뭐 과기대, 시립대 비슷하게 950 뭐 이런 정도 되긴 한데, 근데 이제 인천대 같은 경우는 어제 전화 온 친구는 이제 추가로 합격됐는데 이 친구 이제 830 정도 되는 친구. 근데 이 친구도 뭐 포트폴리오도 되고 면접도 잘 보고 했으니까 이제 830이어도 최초 합격이 되긴 했는데, 근데 인천대마저도 뭐 최초 합격 뭐 920, 930, 뭐 최소 950 뭐 이런 정도, 그 얘기는 이것만 해도 뭐 충분히 전달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영어가 일단 그 상당히 중요한 영어의 요소가 필수적인 요소가 된 학교가, 영어 점수가 900 언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해서는 안 되는 학교가 일단 서울시립대, 서울과기대. 만약에 지금 미술한 친구들 중에서 지금 현재 한 2월달, 3월달 스코어가 토익 스코어가 뭐 하면 500, 뭐 600 초반 뭐 이런 친구들은 사실 굉장히 드문 케이스. 그 케이스에서 900을 넘는다는 케이스는 굉장히 적은 케이스고. 내가 30년 하면서 한 번도 없었어. 별로 거의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우리 입시 고등학교 때 뭐 수능 뭐 5등급 뭐 이런 친구들이 1등급을 맞는다는 거나 마찬가지 정도로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가장 현명하게, 그 영어를 무조건 하면 굉장히 좋긴 한데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모의토익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새끼 이거 껌을 여기다 붙여놨냐? 왜? 와, 이거 언제 여기다 붙인 거야 이거?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뭐 단대만 뭐 준비한 건 아니고 뭐 단대 준비하면서 포플 준비하면서 실기 준비하면서, 이 친구들이 보면 추가 복수 합격을 뭐 두세 군데 이상 했는데, 이 친구들 보면 뭐 아크릴로 그 실기로도 합격을 하고 포트폴리오도 합격하고 다 이래서. 그 단대 붙은 애가 비전공자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대에서 1차 붙었는데 걔가 또 서경대도 경쟁률이 꽤 높았는데 서경대도 최초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서경대 실기는 아크릴을 다뤄야 하는 거고, 단대는 브랜딩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른 실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군데를 붙는 거고, 사실 그거는 우리 학원만의 전략이고. 그래, 사실 다양하게 붙는 거죠. 다양하게 그러니까 붙는데 뭐 이제 하나만.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내가 어차피 한 군데 갈 건데 다양하게 붙는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나는 한 군데만 붙으면 되기 때문에 한 군데만 열심히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런 전략들을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학원을 운영해 본 적도 한 번도 없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제가 하면서 항상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수학이나 영어나 내지는 이런 점수에 대한 객관적인 이 반영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 실기는 주관적인 평가에서 당락이 결정나는 요소가 분명히 있었고, 예를 들면 지금 지금 동덕여대 미디어 디자인과 붙은 아이가 지금 동덕여대 명지대 그다음에 홍대세종에서 세 군데를 붙었는데 서경대는 후보 70번 나왔어. 서울여대는 또 2번 나왔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림은 잘 그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실기인 그 포스터를 봤는데도 불구하고 70번이 나오는 걸 보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날의 어떤 그 조건이나 결과들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고, 그 얘기는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 실기를 다뤘을 때 내가 상위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붙을 수 있는 확률을 훨씬 더 높이는 것이다. 그게 바로 저희 학원의 이 핵심의 이 합격증의 비결이 여기서 나오는. 그래서 정확하게 유념하셔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가 뭐냐면 시간이죠. 시간도 중요한데 주제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뭐 2개, 3개 붙고 근데 어떤 학교는 뭐 그거보다 뭐 학교 레인별로 따지면 훨씬 떨어지는 학교가 예비 70번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경우는 뭐냐면 그 주제, 그 당일날 주제를 자기가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잘 접근해서 그거를 시간 안에 잘 완성을 했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그러면 주제에 대한 고민은 학원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훈련에 의해서 이제 주제를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를 막 찍기에 막 너무 패턴에 의해서 너무 패턴화된 그림.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 건대글로컬 뭐 시각 영상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뭐 전화 이봉 나오는데 다 복주머니 죄다 복주머니 그리고 이런 복주머니에다 뭐 글씨 크게 그리고 막 이런 것들은 주제에 대한 그 표현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거의 없이 그냥 3시간 뭐 학교도 3시간이다 보니까 너무 3시간 완성의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그렸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주제를 정확하게 그 교수가 사실은 클라이언트거든요. 그러면 그 클라이언트가 요구하는 방향대로 주제를 해석해서 그 주제를 표현해야지 클라이언트가 만족하고 뽑아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을 막 찍어내는 그림이라기보다 일단 자기가 주제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그 주제를 어떻게 잘 접근해서 그릴 것인가를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아요. 이게 뭐 여러 군데 경쟁 보잖아요. 10군데 이상 보잖아요. 그러면 물론 3군데, 4군데 붙을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말도 안 되게 뭐 70번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그 기회의 경우의 수가 어쨌든 10개 중에 3개 보고 뭐 70번대 한 2군데 나온다고 하면 어쨌든 그 전략적으로는 주제를 잘 접근해서 그림을 잘 그리게 되면 실기에 본 7군데 중에서 3개는 붙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까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서경대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경대에서 내가 지금 학원에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저 아이보다 분명히 내가 못 그리고 순서로 봤을 때는 되게 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붙을 수 있는 개연성이 분명히 나오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나의 학원의 전략은 뭐냐면 그런 아이들이라도 그런 학생들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학교도 볼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일주일 뒤에 브랜딩 보는 단대가 있다면 일주일 전이나 내지는 2주 전에는 단대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집중하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수업의 구조를 갖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 각자 개인마다 어떤 학생들은 또 북커버를 하는데 조금 더 잘한다든지 글자를 잘 쓴다든지 내지는 어떤 아이들은 안 보고도 잘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런 주제 해석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그 1년 동안의 어떤 그 소질을 보고 그리고 학교들을 또 다시 전략적으로 좀 판단해서 근데 이제 그게 그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런 그 훈련들이 쭉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는 주전략으로 뭔가를 해서 하나하나 예를 들어서 비밀병기를 만들듯이 충분히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 가지는 가장 확신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한 자리를 한 학생이 해가 뜨고 난 다음부터 일몰까지 해가 지고 뭐 10시, 11시까지는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우리가 필요로 하다면 그 학생에게 제공을 해서 언제든지 수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한 자리를 여러 바퀴 돌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뭔가가 더 필요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가 보장될 수 없고 보장이 안 돼 있으면 그럼 그 학생은 그릴 데가 없거든요. 사실 이게 시험이 쭉 이렇게 이루어질 때 처음에 초반에는 그게 별반 중요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시험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내지는 이게 이제 정확한 힘으로 발휘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는 그 학원에서 실질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왜 이렇게 그 한 시간 동시간대에 그 이 인원 구성을 제한했을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훈련하는 연습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었거든요. 많이. 우리 학원의 특성과는 다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보다 합격증이 지금 두께로 봤을 때 엄청나게 더 두꺼워진 이유는 이게 이제 그런 게 풀리면서 저희 학원만의 어떤 30년의 전략이 여기에서 또다시 한번 발휘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그게 그 덧붙여서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그 조밀반 비슷한 전략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반을 여러
개로 나눠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좌석이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이게 그 올곧이 주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11시부터 2시까지 세종대하고 그 다음에 1시부터 2시부터 뭐 5시까지는 뭐 이제 포트폴리오 하고 그 다음에 6시부터 10시까지는 실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골고루 붙죠. 뭐 한쪽을 치우치는 게 아니라 뭐 단대 붙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도 단대부터 나서 포트폴리오도 붙고 그다음에 아크릴로도 붙고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게 그런 전략이 잘 짜진 거고 그런 것들이 주 5일 이외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설날이 1월 중순쯤에 껴있기 때문에 시험이 전반적으로 좀 초반에 다 몰리는 굉장히 이런 악조건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묘강이 나오면서 그러면 11월 말부터 12월 초부터 그러면 이제는 뭐 완전 비상체제 그러면 토요일날 일요일날도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시험이 이렇게 올해는 되게 바뀌었는데 초반으로 이렇게 몰려졌는데 시험 전형 일자가 그러면 똑같이 했다가는 뭐 실기력도 그렇고 포트폴리오도 그렇고 잘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아무튼 저희 학원에서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이 그림을 그린 양이 이게 이제 짐 빼고 할 때 보면 사실 단대만 하더라도 뭐 100장 그린 애도 있고 사실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간을 길게 할 수 있고 이런 그 시스템과 구조가 받쳐주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이 그림의 개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걔가 그것만 붙은 게 아니라 또 포스터도 또 그만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10월 20일부터 특강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주말반을 따로 구성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도 오롯이 그냥 비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10월 20일부터 시험 볼 때까지 주말 한 번도 안 쉬었어요. 토요일, 일요일. 그거는 그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보강으로 더 해준 거지. 왜냐하면 필요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다 이제 바로 시험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있을 수 없지. 사실 내 지금 기억에 설날 연휴에도 수업했어요. 크리스마스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 정말 열심히 했고 많이 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요즘에 지금 인터뷰 영상으로 사실 저희 영상 말고 지금 인터뷰 영상 지금 영상들이 쭉 올라가고 있는데 학생들 한 명 한 명 이 모습과 이런 그 스토리를 보면 사실 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열심히 했고 그래서 이게 변수가 있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붙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학원의 정의는 열심히 한 사람 순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정말 열심히 했어요. 한 90명 이상 조금 뽑았는데 저희가 40명 가까이 붙었으니까 그리고 지원은 한 900명 정도 지원했죠. 사실 홍대세종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는 상당히 높아요. 지금 요즘에 수능컷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일반적으로 고등학생들이 홍대세종 정도로 가려면 공부 정말 잘해서 가는 대학이라서 그래서 올해 지금 보면 홍대세종으로 많이 빠져요. 서울시는 저희 학원 같은 경우 서울 붙고도 홍대세종으로 빠진 학생들 꽤 많아요. 꽤 많죠. 꽤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홍대세종은 저희가 이제 답이 있는 게 사실 우리가 11월 달 되면 정말 전화가 막 빗발치게 오거든요. 홍대세종 때문에. 근데 홍대세종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포폴 시간이나 내지는 그 특강을 통해서 홍대세종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해요. 그 수업의 구조를 사실상 홍대세종은 평상시에 쭉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게 하루아침에 된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런 홍대세종에 대한 정확한 수업의 구조들도 여기에 저희가 가지고 있으니까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그죠? 홍대는 보면 이제 드로잉 잘해야 되지 않아요? 그건 진짜 웃겨. 그거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전혀 말도 안 돼. 네, 입학 사정 문제씩 문제고, 그러니까 기출 문제 한 번씩만 그 리서치 해봐도 이게 그림을 잘 그려야 물론 뭐 그림 잘 그려야 되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20분 정도 작성 시간이고 2문제 해야 되고, 그럼 기획해야 되고, 이거를 뭐 발표할 거 글도 써야 되고 하면 사실 스케치할 수 있는 시간은 사실 뭐 한 5분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분 안에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리는 사람도 5분 안에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리는 거를 표현할 수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그동안 쌓여있던 거 있잖아요. 브랜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디자이너로서 갖춰야 될 모든 이런 철학이라든지 생각, 그 다음에 인사이트,
이런 것들이 미리 경험되고 그게 훈련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그 단시간에 뭐 면접은 7분이죠, 그죠? 면접 7분 안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툭툭 나오기가 그건 쉽지 않아요. 에 대비한 그 저희만의 한 100문항 정도, 120문항 정도의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홍대 문제랑 똑같이 만들어서 그걸 이제 훈련을 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처음에는 그 그림 그리는 그 이 문제 때문에 부담감을 갖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그림은 아까 홍대이드 원장 선생님 말씀하신 그대로 그 그림을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림 연습하실 필요 없고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 결과를 봐도 사실 그림 그리는 문제들도 저희가 문제풀이를 많이 했는데 그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평가할 때도 면접 심사할 때도 면접 모의 면접하고 여기서 수업할 때도 그림은 하나도 보지 않았어요. 생각하는 방식을 봤거든요. 그래서 홍대는 제일 중요한 게 똑똑한 사람 뽑으려고 해요. 그리고 평상시에 얼마나 자기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전공에 대한 그리고 시사 상식에 대한 그리고 광범위한 그런 그 지식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보는 거라서. 그러니까 지금 편입이 바늘구멍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입시 같은 경우에는 가군, 나군, 다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가군에서 하나, 나군에서 하나, 다군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쪼개지는 효과가 있죠. 근데 편입은 왜 경쟁률이 뭐 지금 어마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들이 시간 날짜만 전형일이 겹치지만 않으면 뭐 12개에서 뭐 기초 디자인까지 예전에 했었던 친구들까지 하면 뭐 15개, 16개까지 볼 수 있어요. 그게 서울, 인서울과 지방 캠퍼스까지만 한정해도 그런 정도까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성신여대 어제 넣은 친구가 상명대 넣고 뭐 이렇게 계속 중복되다 보니까 어차피 지원하는 수는 뭐 한정이 있고 수요와 공급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경쟁률은 굉장히 뻥튀기가 되죠. 근데 이게 그럼 70명 중에 한 명, 저희가 그러면 지금 상명대도 70대, 그럼 성신여대는 뭐 90대 이러면 그러면 90명 중에 한 명, 그럼 70명 중에 한 명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최초합이 되고 그다음 최초합에서 막 3명, 4명 붙은 친구들이 그러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1년에 그 미대 편입 TO를 그 아까 인서울과 캠퍼스까지만 한정해서 총합을 구해보면 한 150명 정도가 나오죠. 그러면 지금 편입학원이 뭐 전국에서 한 4-5개 정도로 한 10개 정도? 그러니까 개수로 만약에 분원 개수로 따져도 한 10개 정도 되는데 유의미한 숫자라는 게 그러면 그 정원이 무슨 뭐 1000명, 2000명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면 많아봐야 500명에서 한 600명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학원의 그 정원을 우리가 그냥 숫자로만 합해보면 그러면 전과 다 합쳐서 네 그러면 사실은 실질 경쟁률은 그러니까 그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서 보면 한 3.5대 1에서 많으면 5대 1 보면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그 홍대이드, 건대이드 총 정원이 75명인데 그럼 75명이 다 시험 봤다고 쳐도 그렇죠? 그 중에 뭐 중간에 막판에 뭐가 어그러지고 뭐 이런 친구들 뭐 학점 렌즈에서 뭐가 안 되고 뭐 이런 친구들 그냥 다 시험 본다고 치고 했을 때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합격자 명단이 95명이 이번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 95명은 합격증을 카운팅한 거죠. 합격증을 카운팅한 건데 어쨌든 뭐 이 계산 방식은 모든 학원들 그다음에 뭐 그냥 일반 고등학교 입시 학원들도 이런 카운팅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95명인데 그 경쟁률만 따지면 75명 학원에서 95개 합격이 나올 수가 없죠. 입시는 정시 기준이에요. 정시 기준. 편입도 정시, 성격이 정시랑 비슷하니까. 정시 기준은 수능, 내신, 실기 이렇게 세 가지가 뭐 퍼센티지가 학교마다 좀 다르지만 이게 세 가지로 해서 전형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뽑죠. 근데 편입 같은 경우에는 실기만 보는 학교도 있고 영어만 보는 학교도 있고 실기 영어만 보는 학교도 있고 뭐 이런 조건이 완전히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이 본인의 현재 내가 만약 실기에 자기의 어떤 포지션하고 그 다음에 영어의 지금 현재의 포지션이랑 그 다음에 학점의 포지션이랑 포트폴리오는 앞으로 내가 정말 노력해서 잘하면 포트폴리오는 퀄리티는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따졌을 때 그러면 내 현재 조건을 잘 파악해서 학교를 일단 뭐
근데 물론 내가 만약에 뭐 과기대가 로망이라면 근데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뭐 토익 960을 목표로 일단 준비를 하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뭐 인서울 내지는 안정적으로 내가 갈 수 있는 전략을 짜신다면 그러면 이제 그리고 과도 구분하셔야 돼요. 음. 그게 뭐 패션 디자인과인지 산업 디자인, 제품 디자인인지 시각 디자인인지. 근데 이제 시각 디자인은 일반적으로 시각 디자인, 영상 디자인,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미디어 디자인 다 비슷한 과목 그 과들이고요. 산디는 완전히 다른 데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구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전략을 정말 잘 짜셔야 돼요. 이게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 또 그렇게 복잡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발품 좀 많이 팔고 그 다음에 왜냐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발품 좀 많이 파시고 그다음에 학교 최소한 그 인서울에 있는 학교들 경쟁률 일반 학사 경쟁률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전공별로 경쟁률 비교라든지 그 다음에 뭐 전형 비율 이런 거 비교라든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시작하셔야지. 그렇다면 내가 영어 그러니까 영어라는 것도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모의 토익이 있거든요. 그냥 볼 수 있는 내가 상시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럼 모의 토익을 봐서 내가 현재 뭐 400이 나오던 뭐 700이 나오던 800이 나오던 그럼 내가 400이 나온 대로 그럼 400에 나온 그 점수대로 내가 앞으로 편입을 어떻게 그 전략적으로 해야 되느냐 아니면 800이 나오면 800점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그 편입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그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고 학사를 뭐 한다든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초기니까 뭐 그렇게 해서 확실한 전략을 짜셔야지 그거에 비례해서 합격할 확률도 훨씬 더 높아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지금 계속 쭉 얘기한 중에 본인이 이제 전략을 내오기가 만약에 좀 힘들면 그럴 때 저희를 찾아오세요. 저희가 정확하게 전략을 짜드리고 세세하게 잘 설명을 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